안녕하십니까, 농구TV. 오늘은 세계적인 대해충 총체벌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총체벌레는 200종류의 가지 종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총체벌레의 몸 길이는 1mm에서 2mm 정도고요. 길쭉한 몸통과 머리를 갖고 날개가 없는 종류도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꽃과 작물의 잎과 작물의 줄기, 그 다음에 꽃 열매를 갉아서 흡접을 하는 가위 형태를 일어납니다. 약점은 반짝반짝 반사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총체벌레 문제점은 바이러스, 그 다음에 황화계접병이나 퇴녹황화병의 매개자 역할을 해서 아주 문제가 되는 해충이고요. 작물의 꽃과 꽃을 흡접하여 품질을 손상시킵니다. 생태적 특징으로 약방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죠. 활동기간은 4월에서 10월이고 여름 고온 건조 시기에 다 발생한다는 거. 조건이 고온 건조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총체벌레 크기 비교인데요. 1mm에서 1mm부터 적은 것도 있죠. 1mm에서 한 17mm까지 이런 형태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볼록 총체벌레, 파총체벌레, 대만 총체벌레, 꽃노란 총체벌레, 오이 총체벌레 같은 것들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생태적 특징은 연에 10회 정도로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온난화 때문에 20회 정도도 세대 번식을 하고 단기간에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완전 변태고요. 땅 속에서 번데가 된다는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10도 이하에는 생육이 정지가 됩니다. 생태 전 과정에서 생육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변태 과정을 보면 일단 산란은 조직에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부화를 하면 유충은 꽃과 잎에서 활동을 합니다. 용화를 위해서 지중에서 번데기가 되고 우화를 해서 성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총체벌레를 방제를 할 수 있는 시기는 화학적 방제, 농약을 친다면 결국은 성충을 방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안에 알을 놓고 유충은 꽃잎에 들어가 있고 꽃에 들어가 있고 번데기는 땅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제가 어려운 형태입니다. 꽃노랑 총체벌레 성충의 생존기간과 온도별 발육기간을 보면 온도가 15도일 때 최장 60일에서 최단 26일 정도 생존을 하고요. 온도가 높아져서 30도가 됐을 때 보면 최장 28일, 최단 15일 정도.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세대 교체가 빨리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태 과정에서 보면 15도일 때 전 변태가 다 이루어질 때 성충이 되는 기간이 45일 정도입니다. 온도가 높은 30도일 때는 10일 정도가 되면 세대 교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도에서는 발육이 멈추고 많으면 20세대까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대 교체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총체벌레 발생 원인과 조건을 보면 고온 건조 상태 때 다 발생을 합니다. 또는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농장. 이유는 농약을 쳐서 천적이 없어지겠고 농약의 내성이 강한 총체벌레는 방제가 되지 않아서 다량으로 정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겠죠. 주변에 잡초가 많이 있으면 생육 상태를 잡초에서 해서 우리 농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초산태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를 사용하면 아미노산이 많이 발생해서 총체가 또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하는 작물은 이제 전부 다라고 봐야겠죠. 가수, 그 다음에 채소 모든 분야에 총체 가해를 한다고 합니다. 작물에 따른 수명과 산란수를 봤을 때 대표적으로 오이에서 산란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산란 숫자도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체벌레와 진딧물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반짝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 노란색 물건에 반응을 한다는 거, 같은 약을 계속 사용하면 내성을 가진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 바이러스 질환을 매개한다는 것, 그 다음에 천적에 의한 방제도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질산태 질소가 많은 토양을 좋아한다는 것, 번식력이 왕성하다는 것,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총체벌레 방제의 어려움은 총체벌레는 일단 휴면이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온 등의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다발성 증식을 한다는 것, 그래서 방제가 어렵다. 잎을 말아서 군생하고 흡접한다는 것 때문에 방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꽃에 들어가 있어서 농약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 그 다음에 잎의 내부 조직 안에다가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농약도 힘들고 농약도 방제가 힘들고 천적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천적 방제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번데기 상태가 번데기가 토양의 안에 들어가 있어서 농약이 닿지 않아서 힘들고 또 그렇다 보니 천적도 번데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갑니다. 땅 근처에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천적이 만나기 어려워서 천적 방제는 진딧물에 비해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총체벌레는. 약재 내성을 가진 종류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죠. 약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방제 또는 3일에 한 번 방제를 해도 잡을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성이 가진 것들이 있어서 방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식물이 기생하기 때문에 주변의 잡초도 방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가 끝난 꽃 껍질 발생이 있으므로 부지런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총체벌레가 있고 총체벌레의 천적은 대표적으로 지중해 이리영해와 어떤 애꽃 노린재가 있죠. 유충이 지금 꽃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광방충기라고 하는데요. 요 지금 그림에 이미지에 있는 요 광방충기가 10m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물은 무화과입니다. 신안에 있는 무화과 노지 무화과고요. 무화과의 특성은 무화과의 과실은 맨 밑에 바닥에서부터 1번과 2번과 3번과 해서 14번까지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안인데요. 신안에서는 1번, 2번, 3번, 4번과를 정부에서 전량 매입해서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총체벌레 피해 때문입니다. 강방충기 선택은 노지에서 총체벌레를 포획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요. 10m마다 설치를 했고 설치하고 난 뒤에 수확할 때 1번, 2번, 3번, 4번가를 모두 다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총체벌레 피해를 방제를 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작식물에서 높이가 50cm일 때 가장 많은 총체벌레 포획수가 나타납니다. 이 이유는 총체벌레가 이 위에서부터 저공 비행을 합니다. 가루이나 총체벌레도 마찬가지고요. 가루이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높이 설치했을 때보다는 밑에 설치해야지 포획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유충이 낙하하는 범위도 조사를 했는데요. 식물의 주지 부분에서 통로 쪽으로 30cm에서 가장 많은 유충들이 낙하해서 번데기 땅으로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따라서 이 밑에 어떤 장치를 설치해서 포획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총체벌레는 유충도 흡접 가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총체벌레의 피해를 나타낸 건데요. 온실에 있는 전 작물, 그 다음에 전 작물에 대부분 다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제 방법에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약을 방제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런 말은 반대로 농약 방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성이 생겼거나 이 총체벌레는 여러 가지 변태 과정이 방제에 숨어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방제 한계가 있습니다. 천적 방제도 천적이 찾기 어려운 장소에 숨어 있기 때문에 방제가 어려운 겁니다. 유인이 되는데요. 빛의 파장이 450 나노 파장의 유인율이 높고 420 나노 파장이면 그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저히 유인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어떤 유인을 하는 장치나 어떤 물건이나 기자재라면 450의 빛을 발하는 이 기능이 있어야지 유인 포획률이 높다는 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반사를 시켜서 착란을 시켜가지고 방제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작물이 커가면서 이 반사판이 많이 가려지게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방제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식물이 커서 가려지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타이백이라고 있습니다. 타이백. 제주도에서 감귤에 수확을 높이기 위해서 타이백을 사용하는데 바닥에 까는 건데요. 이걸 이용해서도 총체벌레를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이 커가면서 가려지면 그만큼 방지가 덜 되는 겁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을 유인해서 포획하는 게 광방충기라는 기계가 있죠. 그 다음에 잎과 시드는 꽃들은 철저하게 제거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게 좋고요. 빨간색을 싫어하니까 빨간색 방충망들을 일본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천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이 있겠고 히트 쇼크라고 있는데요. 총체벌레는 55도씨에서 2, 3분이 지나면 박멸됩니다. 전 생육 단계에서요. 알, 그 다음에 유충, 번데기, 성충 모두 다 55도가 되면 2, 3분 만에 다 박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물이 문제가 되겠죠. 가지에서는 55도 해도 작물에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45도씨 정도 되는 온도를 히트를 했을 때, 가온을 했을 때는 2주일에 한 번 정도를 15분 정도, 2주일에 2번 정도네요. 15분 정도 45도로 주에 2번 정도를 하게 되면 총체벌레가 발멸된다고 합니다. 물론 작물이 45도에 견딜 수 있는 작물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모종에서 많이 딸려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시설 내에 작물 이외에 다른 것들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시설 주변도 마찬가지죠. 총체벌레가 생육을 할 수 없도록 제초를 하든지 피복을 해서 총체벌레의 그 서식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농약의 저항성, 내성이 있는 총체벌레가 지금 다량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게 학계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농약이나 천적에 대해서 방제 효과가 기대하기 어려운 총체벌레는 우리가 약제나 천적을 사용하기보다는 기피를 하거나 포획하는 광방충기나 주변의 잡초 제거나 피복을 하는 경종 방제 등을 이용해서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총체벌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조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연락을 좀 부탁드려서 여러 가지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